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난 9일 첫 상견례 이후 진통과 혼선 거듭하던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하고 수요일 전에 결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단일 후보 정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만 진행을 하고 야권 후보 적합도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이걸 따로 물어서 나중에 반반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두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승복하고 또 함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단일화 소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박영선 후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하는 등 정책 행보 이어가며 차별화 나서고 있는데요. 4월 보궐선거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최근 우리나라가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진보, 보수 그리고 학계 인사가 모여 책을 냈습니다. 잠시 후 이슈에서 리셋 대한민국 저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외교전쟁 2+2 한미 외교 국방회담 성과, 또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요. 시사구말리 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 상황,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모해 위증 의혹 관련 발표 등 주말 사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듣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청년 문제, 부동산 논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도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을 세 분이 냈는데요. 그냥 취합하면 진보, 보수, 학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면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좀 세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만 원 세대 저자시죠.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함께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여의도연구소 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 분께 그냥 제가 막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출판사 우석훈 교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캐스팅은 이제 출판사에서 하셨는데 예. 첫 그림은 이렇지는 않고 이제 좀 학계 사람들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이건 같은 편끼리 모여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뭐하러 하냐라고. 같은 편끼리 모이면 재미가 없다. 아니, 책은 좀 팔렸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저 얘기, 우리 때문에 망한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저렇게 뉘앙스를 캐스팅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캐스팅은 잘 됐어요. 근데 이 시대랑 잘 안 맞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진짜 이 상대 편끼리 모여서 좀 합의는 안 되더라도 협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노하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좀 초기에 캐스팅 되셨고 김세연 의원은 아주 후반에 캐스팅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린 딱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책은 잘 안 됐습니다. 책이 잘 안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일세라지 못 팔아서 지금 발해방석이에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지금 현역이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석훈 박사님을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진보적 열정은 넘치는데 진보적 지적인 이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정리가 잘 안 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적인 이 선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진보 정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되게 좋았는데 되게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서도 매우 날카로운 진보적 지적 이런 거를 해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냉큼했죠. 냉큼. 이렇게 구박받을 줄 몰랐어요. 책 안 나가는 게 마치 네 탓인 것처럼 얘기를 몇 번 하셔가지고요. 예.
쟤는 뭐 진짜 바늘방석입니다. 방송에 여러 곳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동안 보니까. TV에도 나가시고 라디오에도 나가시고. 김세현 의원님. 예. 이 조합에는 어떻게 동참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고 예. 그래도 제가 뭐 강연집 이런 데 그냥 끼어서 저자 이름에는 올라간 게 한 번 있었지만은 예. 제대로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그 공동 저자로 한 거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해서 네. 예, 뭐 호기심도 있었고 또 평소에 제가 이렇게 박용진 의원님은 국회에서 그래도 한 번씩 배웠고 우 박사님은 워낙 그 명성을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한번 뭐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집필 작업은 우 박사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보세요? 책 자체는 예. 최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박용진 의원은 네. 알긴 알았는데 네.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속에 있는 이야기. 네, 예. 진짜 뭐 정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김세현 의원이 진짜로 처음 뵀는데 예. 이러고 만난 지 이제 몇 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두 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김세현 의원 같으면은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 있었잖아요. 별그대. 예. 천성에 나왔던. 예. 거기에 도민준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래요? 조선시대 개그하고 예. 좀 이렇게 말 잘 안 하는데 김수현 씨. 예. 상당히 실력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박용진 의원은 갑자기 걱정되네. 자, 김수현 나왔는데 예. 빈센조 있잖아요, 요즘. 송중기 씨. 예. 근데 배우랑 달리 그 스타일이 빈센조가 좀 선악 구분이 별로 없고 일단 이 심정에 가면 행동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딱 그 마피아 변호사 스타일.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쏙쏙 좀 들어오네요. 두 분 어떠세요?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평가 신고에 대해서. 좋겠죠. 일단 뭐 배우를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우리 이제 책 제목이 리셋 대한민국이에요. 네. 근데 그 제목은 나중에 잡았습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김세현 의원님의 스타일이나 제 스타일에서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 현역 정치인들한테요. 지금 현안 관련해서 얘기해봐라. 네. 서울시하고 부산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 아무래도 절반은 투닥대고 싸우죠. 네. 그러나 미래를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각각의 생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리셋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넘어서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꼭 같지는 않아요. 네. 꼭 같지는 않지만 김세현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어떤 정치인 보수 베이스의 정치인과 박용진이라고 하는 진보 베이스의 정치인이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훌륭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셋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죠. 리셋 대한민국이라고 책 제목도 이제 붙이셨습니다만 세 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질문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가 전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셋 대한민국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역시 출판사죠. 저는 제가 밀었던 제목은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미래로 간다 그런 제목을 생각했었는데 그거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정당은 다르고 노선은 다르지만 미래파 국회의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당내에서 쓴소리들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미래파예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특히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로 넘어가셔가지고서 어떤 거는 제가 막 못 알아듣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서 세게 공부해서 현실에 있는 노동은 사라지고 사이버로 돌아간다. 공각기동 되기까지는 알겠는데 저도 막 못 쫓아가겠어요. 저 미래 얘기.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씩.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이걸 바꾸어 나가자는 그런 제안이 담긴 것 같은데요. 김세현 의원께서는 이번 리셋 대한민국을 통해서 뭘 제일 먼저 바꿔야 된다고 보시고 뭘 크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뭐 질문이 아주 어려운데요. 일단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네. 모두가 공감과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치가 지금 벌써 21세기 접어든 지 20년이 5분의 1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20세기형 그런 이념 투쟁의 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예. 정치인 충원의 구조, 경로를 좀 대폭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참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예. 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노동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노동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고 또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건 우리 먹을 거라든가 많은 것들을 생활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다 바뀐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예. 그 대가로 임금 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이런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앞으로는 않는 시대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네. 억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뭐 그냥 1년이나 2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식의 정책 밖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정말 그 표피적인 그런 임시방편으로만 할 뿐이지 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근본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더 깊게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진 의원께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쓰셨어요, 이게?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바뀌어야 되는 분야, 예. 정치다. 생각하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회적 균열을 낳고 있는 분야는 또 어디냐? 예.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지금처럼 진영 논리, 내로남불, 위선의 정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박수를 받고 자기 진영만 바라보고 한국에 온 트럼프주의 이런 느낌까지 들고 있을 만큼 네. 대립적인 상황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고 선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못하겠구나. 네. 오히려 분열만 더 심하게 하겠다. 이런 문제에서 되게 각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한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교육 문제는 원래 우리 사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고요. 예. 격차를 해소하는 거였고 예. 부모 잘못 만나도 너만 열심히 일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최고의 작동 논리였는데 예. 이제 부모 잘못 만나면 이번 생은 망했다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믿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 격차에서의 이 차별을 해소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니까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그야말로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판에 계셨던 분, 앞으로도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실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우 교수께서는 어떤 느낌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뭘 강조하셨어요? 아니, 두 사람 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신선한 분이에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더 진보 쪽이고 김세현 의원이 더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요? 근데 굉장히 초창기에 네. 미래 노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서 예. 기본소득을 김세현 의원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세현 의원은 더 진보적 의제를 확 치고 나가고 네. 박용진 의원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또 그러고 나니까 더 이제 이 국민연금이나 좀 이렇게 접점 잘 안 나오는 얘기들 예. 또 세게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실제로 저는 연방제가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예.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뒤쪽 결론에서 그런 준연방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제는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지만 그냥 중앙정부에 있는 이 토건이나 복지 예산 절반 정도 그냥 딱 지역으로 줘버리고 네네. 거기서 집을 짓든지 그걸 가지고서 뭐 쌀을 사 먹든지 차라리 알아서 하면은 근데 선진국 보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헌법 탓할 게 아니고 네. 지금 준연방제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책하면서 처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생각도 네. 정리를 했고
진도는 잘 뺀 책이에요, 이게.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책 일세밖에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마음을 좀 내봤는데 일세 안 털면요. 네. 사장님 볼 때 쪼여요. 아, 그래요? 청취자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0911님께서는 예전에 책 만들고 있다는 건 방송에서 봤었는데 언제 나왔대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달 전에 나왔답니다. 고선홍님은 여야와 학계를 떠나서 머리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1400님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 많지만 정작 그 당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 방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안에 대해 감정적인 한 표만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진보 보수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는지 들을 수 있는 참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읽을게요라고 1400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책 제목을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예. 안 하니까는 무슨 책이 나왔는지 모르시던데 리셋 대한민국입니다. 니네 셋이 대한민국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 누가 그러시던데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리셋. 다시 재편하고 다시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서 책을 같이 대담을 나누고 그 책을 책으로 이제 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안에 대해서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각 당 지도부들 아침에 회의하는 거 보세요. 항상 자기 위치가 있고 당장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렇죠. 학당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벌어지는 상대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날 벌어지는 상대의 주장에 대한 깎아내리기. 이게 이른바 단타매매 정치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미래를 놓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맞닥뜨린 문제가 최근에 터진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세 분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시면 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시간 안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차라리 그럼 헤드라인 뉴스하고 여러 가지 교통 상황 살펴보고 와서 두 분과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는 교통량에 비해서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고요. 이후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다리 위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에서 동호대교로 진입하는 길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요. 막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수월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서울 요금소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김제와 금산사 부근 2차로가 교면 보수 작업 때문에 막혀 있어서요. 김제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약 85%가량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LH 직원 3명을 소환하는 등 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결위가 오늘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사업별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리셋 대한민국의 우석훈 교수, 또 박용진 의원, 김세현 의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담아있는 이슈가 부동산, 특히 이번에 터진 LH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짧게라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역 의원이신 박용진 의원께서 먼저 진단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요. 초반에 이 사건 나왔을 때 저 LH 사태다 네. 이렇게 규정했고 뭐 총든 그 나라 지키라고 총 쥐어줬더니 쿠데타 일으키는 군인이나 국민들의 주거복지 이런 거 안정시키라고 권한을 줬더니만 투기하는 LH나 이거 다 내가 볼 땐 큰일이고 국민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건데 예. 일벌백계 발본색원이고요. 이 그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뭐 거의 호떡집 불난 것처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고위공직자들만 재산 신고하고 투명성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다 보셨던 것처럼 그 공직자는 뭐 위고 아래고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퍼블릭 봉사를 하는 위치니까 네. 다 그 재산 공개 투명성 확보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무위원회가 다루는 건데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지금 뭐 8년째 이거 그냥 국회가 쥐고만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런 투기와 내부 정보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뭐 처벌하는 건 물론이고 네. 환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그 이런 이해충돌과 관련된 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해충돌 사후방지법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해충돌 원천방지법으로 가려면 아예 이해충돌 대상을 공직자로 임명될 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네. 아주 원천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런 그 이해충돌 상태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아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선도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현 의원께서는요. 예, 뭐 현실적인 그 처방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예. 더 근본적으로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심 그러니까 이 사사로운 이익을 공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는 뒤로 물릴 줄 아는 그거는 사실 기본이고 상식인데 이제 예. 상식이 무너진 문제가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이 그 행위의 일탈에 대해서 그 원천적으로 다 규정을 하는 것이 지금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상식과 기본 늘 법제화를 하게 될 때 참 이게 과연 그 방향이 바람직한가 지금은 그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LH 공사 같은 거대 공기업이 저는 존재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제 뭐 문제의 원인이 이런 큰 조직에 있다고는 저는 보진 않지만은 아무튼 이제 전 그래서 LH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 또 그리고 관련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이 공공 분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런 이 공사 구분 못하는 것을 아예 생각지 못하도록 원칙을 새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높은데 현 정치권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LH공사는 일단 해체를 하고 없앨까요? 네, 일단 없애야죠. 그리고 구성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정부에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시공 기능이 있다. 그럼 두고 일부는 지역별로 나눠야 돼. 안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도 보면은 LH공사 이 로비력이 너무 좋아요. 초기에 총리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체 수준의 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살짝 말을 바꿨잖아요. 이건 로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로비가 좋아서. 그것도 그렇죠. 그 총리도 지금 막 마음이 옮겨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근데 비유를 들자면은 한전이 있잖아요. 한전은 발전 5개 자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전력거래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한전도 다 찢어져 있죠. 그리고 가스공사 있고 지역난방공사 있고 석유공사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석탄 좀 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걸 다 묶어서 한국에너지공사. 그러면은 아무도 제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공룡이 되겠군요. 너무 무서운 거고 이렇게 큰 대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 주택공사 같은 게 원형이었는데 일본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도시재생공사 이런 거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찍고 나눠서 딱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우리 아니면 못한다라고 버티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반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침을 쭉 보면은 전혀 반성을 안 해요. 반성한 척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노비할 것. 기획시 같은 이런 거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그대로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런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아, 저렇게 해서 하더라도 진짜 한탕 하면은 치는 척 하는데 못 잡는다. 그럼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을 벌어 못 주더라도 기관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안 그러면 아까 박영진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럼 우리도 쿠데타 하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한번 선을 끊고 가야 다른 공사도 너네들이 이 공사 구분 못하면 진짜 공사가 다 망한다.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모두 이번 기회에 이거는 확실히 좀 잡고 가야 잡고 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주신 것 같고 또 이걸 잡고 가야 우리 세대들이 지금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부터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리셋 대한민국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꿔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크고 방대한 겁니다만 지금 뭐 노동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출산율 저하되는 문제 또 거기에 파송돼서 좀 나오는 걱정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소득 얘기 나오고 또 지금 국민연금 고관리라든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리셋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이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훈 교수께서 먼저 그러면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어려운 걸 저를 먼저 시키시고. 매일 항상 나중에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인들하고 책을 하니까 책이 안 팔리면서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은근히 저렇게 계속 저러시네. 이게 정치 불신이 너무 강해요. 우리 사회가. 네, 정치인하고 뭘 하지 말라고 사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고. 이게 외국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차이를 보니까 그 외국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정치를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뭘 하고 뭘 계속해서 정치를 유명해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렇거든요. 우리는 유명해진 사람이 정치를 해요. 정치 바깥에 있는 사람 끌고 오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정치는 언제나 수혈받다 보니까 아마추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정치 불신을 하고 제가 이렇게 무슨 정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막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잠깐 기분 좋은 거고 정치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도자가 돼야 프로들이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확 바꿀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프로께서 그러면 제가 앞서 질문드린 해법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세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저 책 이 표지 바로 안쪽에 정치인이기를 거부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웃겼습니다. 난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근데 정말 이게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상들을 과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지 또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 과거 관념으로 그 틀에 짜맞추려고 억지로 구겨 넣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생률 저하 같은 문제도 마치 기후 위기에서 그 산업혁명 당시보다 뭐 1.5도씨를 높일 거에서 방어할 거냐 2도씨에서 방어할 거냐 이런 것처럼 다시 그 수준으로 돌리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면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출생률에 맞게 우리 사회 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해서 짜였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어떻게 이 수축 과정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게 지금부터 지혜를 모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과거 틀 가지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영진 의원님. 이 말하면 또 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욕을 안 먹고 박수를 받아요. 우리 정부는 잘했는데 저쪽 정부가 보수 정부들이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박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 문제만 해서 보자고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렵게 해서 국민연금 일정한 개혁을 만들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을 이제 낮춰놓기는 했죠.
그런데 그 뒤에 그 부족한 개혁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욕먹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손 놓고 가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8년이죠. 사지선다라고 막 욕먹는데 4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봅시다라고 국회에 던져놓고 국회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박수 받을 일만 하면 안 돼요. 지지층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단타매매만 하고 상대 흉보고 상대 진영 욕하는 쪽에만 너무 이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예. 지금 욕먹고 50년 후에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지금 박수 못 받더라도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자기 발을 적셔가면서 징검다리를 놔야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농부들이 밥 매러 갈 때 물 적시지 않고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네. 정치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물 적시기 싫고 돌 놓기 싫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누구도 미래의 강 건너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격렬하게 뜯어 고쳐야 될 네. 확 바꿔야 될 분야인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치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세현 의원님. 저는 지금은 좀 여건이 크게 바뀌어서 예. 정치가 발목을 잡고 싶어도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정치가 뒤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제일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 대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지는 감은 있지만 저는 기술이 바꾸는 경제 또 이 경제가 바꾸는 사회가 정치를 견인하는 상태가 이제 됐다고 봐서 이제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서 예. 이제 시민들이 각자 자기 몫의 일을 또 자기 어떤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하면은 예. 세상은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좀 요즘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영진 의원님. 그러면 손 놓고 지켜보시겠다는 듯한 그건 아니시고? 사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뭐 절반씩 되어도 지금 계속 이런 상태인데 예. 좀 더 큰 폭의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데 아직 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적응을 하자는 겁니다. 정치 시스템 바꿔야죠.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못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을 그때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훌륭한 국민들이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데 네. 시스템상에서 보면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대통령이 선출된 왕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게 띄우기 같은 거 많이 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은 그냥 우리 헌법과 법이 규정한 가장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이다라고 예. 모두가 인식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거의 제왕적 권한이 몰아져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미루고 국회가 해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결정도 안 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 싸움만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네. 크게는 개헌이고요. 작게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개혁되고 선거법 바꾸고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저희 리셋 대한민국에 간헐적으로 좀 제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우석훈 교수님 40초 남았습니다. 그래도 청년이 행복한 게 예. 궁극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청년을 놓고 예. 이를테면 너 같으면 지금 왜 낳겠니?라고 제도를 보면 사실 그 원칙으로 많이 고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미래, 청년 그런 게 우리의 키워드가 되는 그런 한국이 되면 리셋은 제가 생각하는 리셋인데요. 김세현 의원이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청년 중심 포맷 그런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리셋은 시스템을 새로 이제 교체하고 바꾸는 거고 포맷은 완전히 갈아엎는 분위기라서 그 파장이 또 어떻게 갈지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부터 집에 먼저 가야겠죠. 포맷하면.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예. 3세 혹시 넘어가시면 그때 다시 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리셋 대한민국의 우석훈 교수, 박영진 의원, 김세현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외교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